가장 좋은 건 역시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기초 체온.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 탤런트분들한테 3년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 이제 빠이빠이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계절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봄이죠. 그래서 많이들 또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봄들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기온이나 습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달라지다 보니까 건강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봄철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야, 배원장님도 오랜만에 뵈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네. 늘 그 인자한 미소. 살이 쪄서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그 환절기에 아무래도 저 환자분들이 병원 많이 찾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면 이제 일교차가 보통 이제 10도 이상을 이제 우리가 환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도, 12도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른 항온 동물이다라고 하지만 그 밖에서 바뀌는 그 온도에 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체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일교차에 맞춰서 본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체력의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없던 질환도 생기고 연마다 반복되는 질환도 생기고 말 그대로 이제 환절기 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환절기에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로 알러지 질환이죠. 알러지. 그러니까 이제 코에 알러지 비염, 그리고 이제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천식으로 인한 기침, 알러지로 인한 다른 계절에는 없는데 봄만 되면 생기는 두드러기, 그리고 알러지성 두통이라 그래서 봄만 되면 생기는 군발성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봄철에 불청객처럼 찾아오시는 거죠. 저 환절기나 알러지 원인이 아무래도 그 봄철 되면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도 막 알러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만 보면 막 이제 기침이 이제 시작돼요, 아침부터. 근데 이제 꽃가루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알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민감한데 뭔가 나를 탁탁 이렇게 이제 건드릴 만한 게 있으면 내가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저처럼 둔한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이제 건드리거나 말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꽃가루라든지 진먼지라든지 또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소인이 나를 이제 툭툭 치게 되면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재치기가 난다든지 코가 간지럽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러지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이 또 봄철이 송화가루를 비롯한 다양한 꽃가루가 되는 겁니다. 알러지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 알러지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겉으로 볼 때 또 둔해 보이는 분들도 또 사실은 되게 예민하셔서 뭔가를 꾸준히 하시는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건 역시 족욕이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기초 체온. 그러니까 봄철에 알러지가 반응하는 것은 그 온도 변화에 본인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족욕을 기본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반신욕을 한다든지 조금 더 부지런하시면 아랫배에 좀 핫백을 한다든지 그리고 커피처럼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것보다는 뭐 박하차라든지 또는 생강차라든지 약간 좀 이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패션에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 탤런트분들한테 조금 이제 좀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헐 벗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빨리 옷을 벗기 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시면 실제로는 체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신 분들인데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얇게 입을수록 빨리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절에 둔감해라. 남들보다 옷을 조금 늦게 벗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내가 그 비염이 심하다. 그러면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요건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박하 훈증이 있습니다. 박하. 그러니까 박하를 온라인에 한 5,000원 정도 구매하면 한 1kg 정도가 오거든요. 네. 그 박하를 요렇게 이제 세수대야라든지 조그만 냄비에다가 끓는 물을 요렇게 놓고 포토에다가 물 끓인 다음에 끓는 물을 거기다 놓고 박하를 한 주먹 정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박하 향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박하 향이 올라올 때 수건을 하나 뒤집어 쓰고 고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박하향이 온전히 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박하의 그 민트 같은 그런 휘발성 성분들이 코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를 좀 개선시키고 코가 잘 안 되면서 또 알러지 비염이 심해지는 거라 코를 뻥 뚫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알러지가 심한 3월, 5월에는 이렇게 박하 혼중 하시게 되면 5,000원 가지고 한 3년은 쓸 수 있는. 아, 진짜요? 네. 가격 대비해서 그나마 돈이 들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러지가요, 어려서부터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겼다는 분도 있고, 여성분들은 아기 낳고 알러지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체질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러지 질환이 이제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데요. 본인의 어떤 체력 또는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동반이 되는 것 플러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쪽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알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알러지 질환이 본인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또 체력이 좋은 날은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체력이 약한 날은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쨌든 체력을 높이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네. 뭐 밀가루 음식을 끊는다든지 그런 조금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짧게 바뀌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3년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 이제 빠이빠이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네. 저는 근데 알러지 비염과 어렸을 때 그 비염 알러지 검사했을 때 45가지인가 하잖아요. 네. 거의 43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10살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 근데 확실히 10살 지나고 좀 조금 크니까 나아졌는데 지금까지도 환절기만 되면 정말 아침에 콧물이 질질질 나오는데 이걸 평생 가져만 가야 되는 건지가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알러지 검사 45, 60개, 100개 중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43개가 나왔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는 행복해하는 환자거든요. 이분은 저희 한의원에 이를테면 한의원에 오셨으면 평생 약 복용을 하시겠다. 1년에 100만 원씩 수천만 원 들어가는 환자분이겠다. 그럼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고질일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체온을 높이는 노력만 하셔도 실제로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10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그 알러지 질환을 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체중이 늘고 키가 늘고 체격이 좋아지게 되면 알러지로부터 내가 조금 방어막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뜸이라든지 핫팩 같은 거, 족욕 같은 걸 꾸준히 하시는 것도 실제로 정도를 계속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알러지 달고 사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약을 찾게 되는데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그냥 계속 복용하시는데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제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시는 거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졸음입니다. 졸리구나. 졸립니다. 이 왜냐하면 혈관이 알러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건데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거든요. 혈관이 수축되니까 뇌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이 되면서 뇌의 흐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봄, 가을의 알러지 환자분들은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의 많게는 70% 이상이 졸음 운전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는데 졸음 운전의 상당 부분은 피로함에 있겠지만 항히스타민제도 완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타민제보다는 이를테면 뭐 생강차, 생강 배추차를 통해서 기초 체온을 약간 후끈하게 올려놓고 차 안을 항상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먼지가 없도록 실내 청소를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항히스타민제의 어떤 복용 정도를 자꾸 이제 낮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알러지 원인 물질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복숭아였어요. 특히 저 복숭아 껍질. 그렇죠. 근데 제가 보이스카우트 캠핑 갔는데 그걸 다른 애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저만 못 먹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온몸에 막 문질렀는데 막 간지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돼서 그걸 이겨내면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너 그냥 갈 뻔했다.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신 게 정확하게 의학 용어로 감작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물질에
알러지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코가 가렵거나 재채기가 나오거나 그 특정 물질의 어떤 약한 농도에 내가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 물질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그 원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그게 감작요법이거든요. 실제로 한의원과 병원에서도 하는 요법입니다. 이를테면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진먼지 진드기를 가공을 해서 그걸 몸에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진먼지 진드기의 반응 정도가 떨어지도록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인들은 알러지 반응 때문에 이제 목숨을 이렇게 잃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백인들은 실제로 알러지 발작으로 돌아가시는 그 소아 친구들이 그리고 뭐 되게 땅콩 알러지 땅콩은 뭐 대표적으로 많더라고요. 땅콩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애들 놀러 왔을 때 뭘 주려고 해도 엄마한테 물어보죠. 전화해서 물어보죠. 알러지 있는 항상 그 미국 백인 영화를 보게 되면 꼭 가족들이 가지는 핸디캡적 요소로 꼭 장치처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봄만 되면 병원 진짜 자주 가거든요. 알러지 때문에. 근데 사실은 병원을 안 가고 이렇게 섭취하는 음식으로 좀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알러지 질환의 동양인들의 가장 큰 원인은 글루텐 단백질입니다. 이 글루텐 단백질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밀가루 음식. 그빵 같은 데.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밀가루 음식의 선호도는 사실 글루텐을 섭취 위한 건데요.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산 밀가루를 80% 그리고 호주산 밀가루를 20% 수입을 하는 이제 수입산 소맥분을 가지고 빵, 피자, 스파게티, 라면, 국수, 수제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요. 한국 분들이 쫄깃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소맥분에 글루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또 더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산 통밀로 예를 들어 빵, 국수, 수제비 먹어보게 되면 쫄깃함이 없어서 선호를 안 하죠. 그게 수입산을 드시게 되면 알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를 먹는 걸로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네요. 끊는 거고요. 이 쫄깃한 거 즐기면 인절미 드시면 돼요. 네, 그렇죠. 대체제로는 국내산 통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밀. 지금은 가격대도 일반 식품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대도 이제 비슷해져서 비싸서 못 사 먹는다는 옛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산 통밀을 가지고 이용하셔서 하시게 되면 실제로 반 이상 그 알러지 반응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러지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환절기 알러지를 방치하면 안 되니까 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알러지 질환이 오래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천식으로 가게 되고요.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피부염이 궁극적으로는 천식으로 가게 되고 이 천식이 COPD라 그래서 결국은 60, 70대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알러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면 이제 인생 후반전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만성이니까 늘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 3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하시면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을 꼭 잡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